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커팅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커팅은 또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커팅은 보디빌딩식 다이어트라 보시면 되겠어요. 근손실은 최소화하고 지방을 걷어내는 것을 최대로 하는 것. 그 벌크업이 된 상태에서 나는 이제 체지방만 이렇게 싹 걷어내고 이쁜 몸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할 때가 이제 커팅 방법이죠. 그래서 뭐 여러 방법들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죠. 뭐 아예 근손실 없이 뭐 체지방만 걷어내는 거는 힘들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고, 아니다, 가능하다, 근육량도 늘리면서 체지방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좀 장기간으로 다이어트 기간을 설정하자면은 근골격량도 늘리면서 체지방량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크업 전일 때, 그냥 기본 몸일 때 벌크업을 시키고 다이어트를 해요. 커팅을 하면은 이게 근골격량은 늘어나면서 이제 체지방량은 준 거고, 이미 벌크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거나 뭐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근손실도 조금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커팅하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요. 예. 물론 근손실까지 감안하고 이제 다이어트 커팅을 하신다면은 되게 빠른 기간 내에, 좀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몸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근손실을 1도 없이 이제 체지방만 걷어내겠다 하면은 되게 기간을 좀 오래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커팅은 원래는 사실 이렇습니다. 처음에 원래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소모할 때 탄수화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지방, 그 다음 단백질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산소 운동을 뭐 몇십 분 이상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보통 뭐 3, 40분 이 정도인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탄수화물이 쓰이는 비율은 점점 내려가고, 시간에 따라서 지방이 쓰이는 비율은 점점 올라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단백질의 손모래가 항상 밑바닥에 있어요. 쓰이긴 쓰이지만 제일 적게 쓰여요, 항상.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몸도 알아요. 지방보다는 근육이 소중한 걸. 그래서 안 쓰려고 그래요, 최대한. 왜냐면은 근육은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도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람당 4kcal로 지방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움직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서 이제 영양분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반면 지방은 이제 뭐 그람당 열량은 높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뭐 움직임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은 일단 설계된 것 자체가 지방보다는 근육을 많이 아낍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에너지 자체가 많이 모자라면 그때는 이제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좀 꺼내 쓰겠죠.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축적을 하겠죠, 지방으로. 예. 그래서 커팅을 할 때는 딱 적당한 모자람.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조금씩 꾸준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단백질 근육을 끌어쓰는 일이 적어지겠죠. 그때 얘기했던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류들, 이런 것들을 섭취해주면 좋아요. 저는 귀리 그때 섭취한다고 했었거든요. 귀리가 말린 귀리인데 이제 보통 오트밀의 귀리가 100%예요. 그래서 오트밀 사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게 원래 따뜻한 물에 불려 먹거나 아무튼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불리고 그냥 먹거든요. 안 불리고 그냥 먹으면 이게 엄청 뻑뻑하고 되게, 그러니까 다 씹어서 넘겨도 뻑뻑해요. 이게 뻑뻑해가지고 위장에서도 분명 뻑뻑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얘가 오래 머무를 거예요, 여기에 위장에. 그럼 오래 머무르면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주는 거예요. 소화가 늦게 되니까. 몸 입장에서는 탄수화물 찔끔찔끔 주니까 이거 뭐 이 단백질을 꺼내 쓸 수도 없고 탄수화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찔끔찔끔 들어오는 걸로 모자라고, 그러면은 지방을 좀 꺼내 써야겠다 해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소모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 지방은 걷어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백질은 좀 덜 걷어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이제 그렇게 고단백 식사를 하면서 그 고단백질 식사와 이제 고강도의 훈련을 하면서 몸에게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은 이제 근육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이론상 근데 힘들긴 해요. 이게 직접 해보면 어려워요. 뭐든 이론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하면 돼요. 근데 해보면 어렵다니까요. 커팅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몸 만들기 실천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벌크업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면서 이제 그런 기간을 이제 몇 달, 최소 몇 달이겠죠. 최소 몇 달, 그 뭐 길게는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중량을 늘려놨어요. 예. 중량 늘릴 때 효과적인 거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야 돼요. 다이어트 하면서 중량 늘리는 거는 힘들어요. 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아니야, 나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 의지로 할 수 있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육체적인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 그거는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벌크업을 잘 했을 때, 살크업 말고 벌크업 하면 중량도 이미 는 상태예요. 몸무게는 늘었는데 중량이 못 늘었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살찐 거예요. 지방 찐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잠만 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 운동을 했다 쳐도 그만한 그냥 활동량 정도의 운동을 한 거밖에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아무튼 벌크업이 돼가지고 중량이 늘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부터 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 커팅 식단에 들어가면서 중량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럼 몸 입장에서는 이거 중량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 근골격계 얘를 좀 분해해가지고 쓰기도 좀 뭐하단 말이죠. 이 주인이 중량을 안 낮춰준단 말이죠. 근데 이 근육보다 약해지면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란 말이죠. 벤치를 100을 드는데 계속 얘가 예전에는 에너지 빵빵하게 넣어줘 잘 했는데 요즘에는 에너지도 작게 주면서 벤치 100을 들으래. 몸 입장에서. 그럼 몸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거 뭐야 나 근육 쓸래 이렇게 안 해버린단 말이죠. 몸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거 큰일이네. 근육 최대한으로 유지해야겠는데 이거 벤치 100에 깔렸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근육은 최대한 유지하고 그러면 지방아 너네들아 네가 나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방보. 그렇게 해서 지방이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벌크업 해가지고 중량 늘리고 이제 커팅 해가지고 체지방 감소시키면 이제 저희의 꿈이죠. 딱 그 보디빌더들의 딱 핏한 몸매 이거 얼마나 좀 아름답습니까? 조각상 같은 몸매. 조각상보다 요즘 더 멋지더라고요. 뭐 그리스 아테네 이 시절인가? 그때 뭐 신들 막 조각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디빌딩장 가가지고 보면은. 근데 저는 사실 막 배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 잘 안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멋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을 위해서는 무조건 도시락을 싸다녀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만 먹어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랑 점심 사이에 이제 그 도시락을 싸다녀야 돼요. 무조건 도시락을 싸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는 도시락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지금 찍는 당시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대충 음식물들이 잘 상하지 않아요. 예, 그 닭가슴살이야 좀 어디서 회사에서 꺼내 먹거나 학교에서 꺼내 먹거나 하면은 좀 그 냄새도 나고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닭가슴살 요즘 볼로 된 거 진짜 소시지 같은 거 이런 거 많으니까 좋은 그러면 좀 돈 좀 있으시면은 닭가슴살 육포로 나온 것도 요즘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고 아니면은 보충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는 무조건 자연식 추천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봐봐요. 프로틴 가루 이렇게 한 스쿱에 하루 권장량의 50%의 단백질이 있다 칩시다. 네. 그 다음에 단백질 한 몇 덩어리에 하루 50%의 단백질 권장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은 효과를 내느냐? 아니라고요. 이게 이 가루떼기 이거 먹는다고 어떻게 근육이 생기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가루떼기가 이쪽 몸에 들어가면 근육이 빵빵하게 생긴다고요? 그런 마법의 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호르몬 계통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스테로이드도 아니고
뭐 닭가슴살 먹어야지 가슴이 생기죠. 근육이 생기죠. 근육을 먹어야 근육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뇌가 안 좋으면 뇌를 먹어라.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먹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뭐 성기능이 안 좋으면은 뭐 성기를 먹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뇌가 안 좋을 때 뭐 멍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그 뭐냐 원숭이 골파 먹고 하는 거. 미국에서 뭐 양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이 무당들 역시 뇌가 안 좋다고 원숭이 뇌를 파먹다니 미개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우리 뇌랑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랑 원숭이 뇌를 물질하고 있는 구성들이랑 유사해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유사한 물질, 제 뇌가 만약에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유사한 물질들을 먹어서 소화시켜요. 그러면은 이 뇌랑 유사한 물질들을 소화시킨 거잖아요. 원숭이 뇌를 먹었으니까 원숭이 뇌랑 내 뇌랑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 물질들을 어디에서 잘 쓰일 수 있겠어요? 제 뇌에서 잘 작용하겠죠. 왜냐면 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랑 얘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뇌에 잘 작용한다. 네. 그럼 뭐 증거를 하나 대줄게요. 해구신이 물개 성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해구신 같은 경우에는 도핑 테스트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끌어올려줘서 생각보다 많이. 예. 그래서 장복하거나 좀 많이 복용했으면은 이게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 증거잖아요. 이게 해구신 물개 성기가 내 성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제 이 프로틴 가루가 내 근육이랑 비슷하냐? 닭의 가슴에 있던 근육 덩어리, 닭가슴살이 나랑 내 근육이랑 비슷하냐? 이게 상식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프로틴이 훨씬 편하죠. 이거 물에 가루 타가지고 먹으면은 마음의 위안도 되고, 아 나는 오늘 하루 권장량의 50% 단백질을 이미 섭취했어. 그게 과연 근육으로 바뀔까? 좀 물론 뭐 안 먹는 것보다 도움이 되죠. 근데 닭가슴살이나 뭐 돼지고기 안심이나 이런 걸로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알아요. 단백질 몇 그램 이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얘기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